몰라. 이름 아이는 몇 페이지야? 나 이거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 225. 연결계? 왜 연결계야? 너네 철들이 분명히 자꾸 관심 가지고 말하고 연결계 씨. 얘들아 77번 빨리 해라. 77이에요. 177. 77이겠냐? 문제나 뒤에 문좀 닫아주세요. 생각을 해. 이거 조용히 해. 오케이. 얘들아 177번 내가 굳이 왜 시켰을까?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반부등식에서는 어찌됐든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최고차항의 계수에 미지수가 있는 순간 너희가 뭘 고민해야 돼? 부등식이니까. 그치? m값이 양수냐 m값이 음수냐에 따라서 너희가 문제를 다르게 풀어줘야 될 수도 있다까지 고려를 해야 돼. m값이 양수인데 두근 사이에 뭐가 있대? 2. 그럼 얘는 뭐라고 해줘야 돼? f2의 값이 음수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f2는 이번에 양수여야 된다. 이렇게 케이스만 나눠서 해주면 되지. 또 연립부등식 잘 풀어주고. 178번도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차라리 이게 안전하다. 두근 중 적어도 하나가 양의 실수래. 그럼 차라리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는 게 나아? 두근의 곱이 애초에 음수인 경우와 두근의 곱이 애초에 음수인 경우와 아니면 두 근 다 모두 뭐인 경우로 나누면 돼? 두 근 다 모두 양수인 경우로 나누면 되지. 근데 이때는 판별식을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이때는 판별식 쓸 필요 없어. 두 근의 곱이 음수인 순간 판별식 쓸 필요가 없어. 왜? 두 근의 곱이 음수면 항상 판별식이 뭐였으니까? 양수였으니까. 그럼 너희가 판별식 구조를 살펴보면 되지. 그치? 그거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이렇게 됐고 두 번째 케이스는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뭐 체크해야 돼? 두 근의 합도 일단 양수여야 되고 두 근의 곱도 양수여야 되고 또 뭐까지 확인을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까지 확인을 해줘야 되지. 됐어?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야. 그다음 180번. 180번도 오실 때 여기에 쓰는 논리가 3차 방정식이지만 똑같이 적용이 될 거야. 보면은 얘가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곱하기 이렇게 될 건데 얘가 1보다 작은 한 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근데 이미 1보다 작은 근 하나가 있지. 그럼 얘 두 근이 모두 어때야 돼? 1보다 커야 되지?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야. 이미
이미 대칭 축은 몇인 걸 알아? 그렇지. 대칭 축이 3인 걸 알고 그럼 1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되지. 그럼 일단 우리가 먼저 확인해 줘야 될 게 뭐야? F1의 값이 뭐다? 0보다 크다. 그 다음 판별식은 0보다 크다야 0보다 큰 건 같다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다 보니까 0보다 크다지. 이거 말고 확인해야 될 거 있어? 없어?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끝이야. 근데 왜 여기까지만 확인을 하면 끝이야? 우리가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고정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한 번에 풀려고 하지 마 절대로. 그러니까 한 번에 풀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꼼꼼하게 케이스 다 나눠서 푼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나아. 여기는 실수하면 안 되니까. 백사 먼저 해보세요. 자 얘들아, 그 지금 앞에 두 새끼가 섭취를 했거든. 얘들아 104번 같은 거는 준비나? 네. 아, 물론 이제 저 형태에서 부정방 정식을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연립방 정식이잖아. 연립방 정식에서는 x의 자리각도 똑같은 경우에 뭐 하라 그랬어? 그냥 이렇게 치환을 해서 뭘 만들라고 그랬어? 2차 방정식 만들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럼 이제 결국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x랑 y가 되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근데 이거 판별식 쓸 때 계산이 덜어? 아니야. 판별식 쓸 때 9-k, k-수가 있으니까 얘는 분명히 k-수로 묶일 거야.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까지만 생각을 하면 어렵지 않아? 왜 삽질들을 하는 거야? 그럼 130번 지금 같이 봅시다. 130번 너네 모델이나 0되는지 찾아봐 지금. 130번 어? 뭔 소리야? 왜 답이 8이야? 답이 왜 99야? 얘들아 그
부등식 너희 건방지게 풀지 말라니까 해를 똑바로 구해. 니들 맘대로 생각하면 안 돼. 막 해를 9 이상 80일 이하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고. 자연수 범위가 주어져 있고 이거 해가 9 이하 또는 80일 이상이 나온단 말이야. 잘 세야지. 아 선생님 부등호 방향 반대로 했어요. 실력이야. 그런 실수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너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풀어야 돼. 얘들아 130분 뭐 대입해야 0일까? A. A. 그럼 여기 x-a 써놓고 그 뒤에부터 2분의 해봐. 이렇게 되지? 그럼 그랬을 때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얘가 뭐여야 돼? x는 a가 아니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지? 그래서 그럼 여기다 a 대입해봐. 여기다 a 대입하면 어떻게 돼? 2a 제곱 더하기 8a는 0이지. 그래서 만약에 a 값이 0이거나 마이너스 4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까지 써놓고 그 다음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은 뭐냐? 16 마이너스 a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지. 그럼 이제 여기 사이에 정수 a 값이 뭐가 돼? 0, 뿔마 1, 뿔마 2, 뿔마 3, 뿔마 4. 총 몇 개야? 총 몇 개야? 뿔마선 안 돼요. 뿔마 4는 안 돼요. 그럼 총 몇 개야? 그치? 써있는 건 7개인데 왜 6개야? 0은 안 되니까. 0은 왜 안 되는 거야? 그냥 안 되는 거야? 위에서 안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에 붙어있진 않으니까. 140번. 얘들아 140번은 미리 얘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이게 봐봐. 아래 부등식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지. 그 다음 위에 게 K가 들어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 그럼 그때 너희가 뭐 해봐야 돼? 뭐 해봐야 돼? 그냥 살살살살 옮겨보면 되지. 가능할 것 같은 데부터. 가능할 것 같은 데가 어디야?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넣어보면 금사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겁먹지 말고 정수값 넣어봐. 왜? 정수 물어보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조금씩 옮기되 저 멀리서부터 하지 말고 최대한 여기 근처에서부터 또는 객관식이면은 보기 집어넣어. 여기서 막 K 나왔다고 망설이고 있지 말고 해 빨리 140. 야 140번. 했으면 142, 143. 뭘 찍어줘? 140번? 네. 141번 하라고요. 아니 140, 아니 143. (140번) 같은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찍는 게 아니라 가능성 있는 숫자들을 하나씩 넣어보는 거야. 근데 이거는 좀 쉬운 편인 게 가능성 있는 숫자면 보통 뭐부터 넣어보겠어 여기는? 뭐 1부터 넣어보겠지. 근데 걔가 답인 거고. 얘들아 그 숫자 대입하는 게 교육과정 내에서 올바른 풀이 방법이야. 수능에서 지향하는 바라고 그게 발견적 추론. 딱 봐도 아닌가요?
그치? 아, 이놈. 대입해서 풀어도 되지. 근데 그렇게 풀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이게 항상 뭘 조심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아래 거 부등식의 최고 차이 계수에 미칠 수 있어 없어. 근데 그게 답이 아닐지라도 항상 뭐는 따로 고려를 해야 돼. A가 0일 때 따로 고려를 좀 해줘야 돼. 답이 여기 또는 여기서만 나올지라도 A가 0일 때는 항상 고려를 해줘. 혹시 모르잖아. A가 0이면 해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아래 부등식만 얘기하는 거야. A가 0이면 아래 부등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지. 그치? 모든 실수니까 연립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정수의 개수가 몇 개가 아닌 것 뿐이야. 그냥 4개가 아닌 것 뿐이야. 근데 분명히 4개로 조절할 수도 있어 없어? 있다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꼭 고려를 하자고.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A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뭐 하면 돼? 이때는 A 약분해도 돼 안 돼? A 약분을 하되 뭐 조심해야 돼? 뭐 조심, 그치? 부등호 방향 조심하면 되지?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X가 A 이상이라고, 여기는 X가 A 이하이다.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고 이제 여기는 여기든 너희가 뭐 첫 번째 거는 A 값의 범위가 이렇게 돼야 된다까지는 너희가 알 거야. 그 다음에 항상 뭐 확인하라고 했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확인을 하자 그랬지? 그래서 그것까지 좀 꼼꼼하게 해. 됐어? 어차피 여기서 답이 갈리는 거니까. 그럼 이걸 하고 143번을 내가 또 하라 그런 이유가 뭘 것 같아? 143번을 하라는 이유가 또 뭘 것 같아? 그냥 범위 나눠서 하라고. 케이스 2개 나눠서 하시라고. 이거랑 문제 똑같아. 140이랑 143이랑. 얼른 해봐. 143번. 나 풀이 안 해도 되겠다.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케이스 나누시면 돼. 이거 문제 없어. 금세 풀어. 지금 어디 풀고 있어? 아니 43번 오래 안 걸린다고. 번도 지겹다. 10번 오늘 하루 그냥 마스터 해줘. 예. 머리가 지금 너무 아프다. 깼는데? 얘들아 봐봐. 이거 43번 안 되는 애들 봐봐. 일단 난리가 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단순하게 기본적인 것만 시행을 하라고. A가 양수일 때는 부등식이 이렇게 될 거고 아래 거 부등식 X가 1보다 크다잖아. 그럼 어차피 얘랑 교집합이 생기려면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 1부터 어디까지야? A분의 22까지지? 그럼 그때 정수해가 2개이려면 여기 구멍 들어가니 혹시? 안 들어가지? 정수해가 2개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누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 2랑 3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지. 그럼 따라서 결론이 뭐야? A분의 22는 누구보다 커야 되고 3보다 커야 되고 4보다는 그냥 이렇게 써서 그냥 하면 되죠. 네. 두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 얘들 110, 179까지만 하면 돼. 아래 거 내가 설명할까? 아래 것도 근데 풀어 어려운 건 아니야. 얘는 수시간 좀더 줄게. 저 5개는 풀시간 좀 넉넉하게 줄게. 110, 179, 144, 157, 170, 179, 110이랑 179.
157 171 전혀 안 보이는 문제가 혹시나 다 안 애들 있을까 봐 위에 몇 문제를 조금 더 추가해봤어. 오늘 이후로는 절대 틀리지 않는 거야. 그 여러 번 하기는 했는데 오늘 이후로 절대로 틀리지 않는 거야. 얘들아 110번 일단 첫 번째로 고민할 부분이 없는 게 뭐야? 인수분해가 되어 있지. 네.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데 알파랑 베타가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 일단은 그럼 두 개의 대소를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 하지만 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아무튼 두 개의 대소를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도 돼. 자, 근데 그건 알 수 없으니까 뭐 비교를 해야 되는 문항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유효형은 그럴 필요가 없고 인수분해 여부 정도만 확인을 하면 돼. 그 다음에 문제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래? 자연수래. 그럼 이때는 케이스를 뭐로 나누자 그랬어? 알파랑 베타가 모두 자연수인 경우만. 그렇지? 라는 경우로 나누자 그랬어. 왜? 만약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인데 예를 들면 값이 주어졌니? 안 주어졌니? 봐봐. 조건 나에서 정수 x, 저 범위 안에 정수 x의 개수가 3이래. 그럼 알파랑 베타가 자연수면 여기 안에 정수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 있으면 1부터 x가 3 이렇게까지만 들어가도 정수가 몇 개야? 3개. 그치? 얘랑 차이가 얼마큼 나? 이만큼 나지. 근데 만약에 알파랑 베타랑 자연수가 아닌데 거기 안에 정수가 3개가 들어가려면 예를 들면 3.1부터 어떻게 가야 돼? 3.3? 아이고 뭐야 6.3까지 가야 되지. 그래야 4, 5, 6 이렇게 들어가지. 됐어? 네. 그래서 이제 알파랑 베타랑 둘 다 정수일 때랑 정수가 아닐 때의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알파랑 베타랑 둘 다 자연수면 여기 안에 정수가 들어가려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이 얼마면 돼? 여긴 2면 되는데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이 얼마여야 돼? 3이면 되지. 이런 차이가 있다고. 됐어? 그럼 이제 이 케이스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내가 뭘 하는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지.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큰지 모르니까 우리가 얘를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아. 두 개를 빼면은 어떻게 나와?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5에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네. 그러니까 두 개를 뺐을 때 그게 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럼 여기 아래 건 어떻게 처리하면 돼? 2분의 그치 a제곱 마이너스 5a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됐어? 근데 단 또 뭐 조심해야 돼? 지금 너희가 해보면은 근이 최대 몇 개까지 나오겠어? 8개까지 나오겠지. 그럼 그 8개 중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거야. 그걸 잘 걸러야 돼. 여기서는 이제 너희가 방정식을 풀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는 0 요거 한번 풀고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4는 0 요거 한번 풀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서 a 값이 뭐 또는 뭐가 나와? 뭐? 1 또는 4가 나오지. 근데 1 집어넣으면 돼? 아니요. 1 집어넣으면은 너희가 근을 보면은 근이 자연수가 안 나와. 2분의 이런 게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돼? 여기서 4는 돼. 그럼 이 새끼들은 둘 다 될까 안 될까? 둘 다 안 돼. 애초에 최소한 여기 정수 정도는 나와줘야 나머지 애들이 정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방정식 이번에 못 풀어줘야 돼.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과 그러면 이때 a 값이 뭐 아니면 뭐 나와? 2 아니면 3 나오고 이때 a 값이 6 아니면 마이. 그치 6 아니면 마이 이렇게 나오지. 근데 여기선 이번에 정수면 안 되니까 누구랑 누가 탈락? 2랑 6 탈락. 됐어? 얘네들은 뭐 해보면 내 정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대입해보면 알겠지?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걸러내는 것까지 해줘야 돼. 그리고 요거 정도는 너희가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 왜? 요 케이스가 뭐야? 요 표현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 요 표현들이 꽤나 많이 나올 거니까 너희가 아 얘는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도 괜찮겠구나. 그렇게까지 너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아 정수. 아. 됐죠?
179번은 그냥 내가 얘기만 하려고 넣어준 거야.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그래서 너희가 거기 문제 읽고 A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대답해봐. 179번에 여기까지 대답하는 거 어렵지 않지? 그다음 B K, K제곱 플러스 4 그리고 쟤는 K제곱 플러스 4하고 연립방정식 풀 거야? 아니야 축이 2K니까 바로 그냥 우리 아니 축이 K니까 우리 바로 그냥 2K라고 구할 수 있지? 네. 그래서 그럼 얘 둘레가 어떻게 돼? 2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8 그치 여기까지 되지? 그러고 나면 얘가 몇 이상 몇 이하야? 14 이상? 그럼 이거 경전하게 어떻게 풀어주면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지. 근데 얘가 해를 직접 구하시오가 아니라 어떤 해를 구하시오야? 모든 자연수 그치 뭐 자연수로 나오거나 정수로 나오거나 할 수 있지. 그럼 그랬을 때는 얘를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돼? 대입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면 돼. 어떻게? 양변 2로 나눠봐.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4 그럼 어이구 30.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양변은 몇씩 빼? 30 빼? 오 이렇게 되면 여기가 뭐가 돼? K 플러스 1에 제곱이 될 거고 여기 36 여기는 4 이렇게 되니까 자연수의 K에다가 이렇게 차근차근 넣어보면 어디까지밖에 안 돼? 5까지밖에 안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수 조건이 나왔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써먹으라고 그냥 깜계산하지 말고 149, 173, 175 오! 아니다! 와씨 네, 여기 일단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 얘네 먼저 159, 160, 163 그래 일단 내가 시키는 문제는 이상하거나 어렵거나 둘 중 하나지. 밥 먹고 와서는 테스트 보면 되고 아니지 밥 먹고 와서 남은 게 있으면 남은 거 하고 테스트 보면 되고 이제까지 변형 만든 것 중에 진짜 제일 잘 만든 것 같아. 뭐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지. 거기서 이렇게 풀어있지. 그러니까 기대해. 자식감 진짜 멋있어. 궁금한 거잖아. 정민이 159로 바로 제껴버렸어? 네 안 되는 새끼야. 아니요 159부터 설명할 것 같은. 아이 그러다가 일단 뒤에 거 풀어가지고 뭐 풀어도 돼. 다음 시간에 설명하면 되지. 159가 더. 얘네가 답이 안 나와야 되는데 왜 음수가 나온다 그러지? 1250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딱 그래요 답이 잘못되지 않았어. 지철도가 분명히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인쇄가 잘못된 건가? 나 여기다 마이너스 보면 찍어 그치?
어쨌든 너네가 여기에 근들을 구했어. 근들을 구했는데 얘네 중에 누가 더 큰지 아래 거는 명확하게 알지. 근데 위에 건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뭐 그치 빼보면은 어떤 상황이 나와?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은 같을 때도 고려를 해야 되지. 그래서 A 값이 3일 때랑 A 값이 3이 아닐 때로 나눠야 돼. 얘들아 A 값이 3일 때는 이 부등식에 A 값이 3일 때는 부등식이 어떻게 돼? 부등식을 풀어봐야 뭐밖에 안 나와? X는 마이너스 9 하나밖에 안 나오지 않아? 네. 그럼 연립부등식에 해도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 9가 포함이 된다면 마이너스 9 포함돼? 되네?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에 해가 오직 하나지. 그러니까 얘도 된다고. 그래서 그거 말고는 A가 3이 아닐 때는 요거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9에서 X가 A제곱 마이너스 6A까지지? 그럼 누구랑 같을 때? 얘랑 같을 때, 그 다음 얘랑 같을 때 오직 실근의 개수가 하나겠지. 왜냐면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같으려면 이렇게 붙던가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가서 붙던가잖아. 그러니까 그 케이스를 한 거고 너희가 빼먹으면 안 되는 건 뭐야? 이거. 진짜로 졸렬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치사해 보이기는 하잖아. 근데 저런 걸로밖에 변별이 안 돼 너네는. 어차피 다 풀 줄 안다고. 근데 이런 데서 이제 누가 꼼꼼함을 챙기냐. 물론 이런 걸 챙겼을 때 저게 의미가 없는 문제들도 있어. 야, 근데 모의고사조차 이렇게 냈는데 학교 시험은 더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하고. 빼서 확인해보면 완전 좋을 수 있잖아. 잡을 수는 없지. 잡지는 뭐. 빼보면 완전 제곱식이라니까. A제곱 마이너스 6A를 마이너스 9를 빼면 완전 제곱식이잖아. 괜히 너무 이상한 거잖아.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얘들아 봅시다. 160번을 너희가 여기랑 여기까지는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여기랑 여기까지 해결할 수 있지?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얘를 잘 옮겨보고 얘도 잘 옮겨보면 되겠지.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얘는 옮기지 말고 얘를 옮기는 게 맞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마이너스 A라는 게 어쨌든 A가 몇보다 크대? 2보다 크대?
A가 2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봐봐. 만약에 마이너스 A가 여기쯤 있으면 여기서 정수에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럼 무조건 여기 바깥에만 있어야 돼. 안쪽으로 오면 안 돼? 와도 돼요. 그치? 마이너스 A가 여기 이렇게 오되 대신 마이너스 A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지. 그래서 A가 2 이상이다인데 어차피 전제 조건이 뭐였어? A가 2보다 자, 크다 했으니까 얘는 그냥 당연히 만족을 돼요. 하는 거지. 근데 확인을 안 해야 돼? 아니 확인을 할 필요는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 다음 여기에 지금 9가 있지. 9가 있지? 그럼 9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제 a제곱이 5보다만 크면 돼? 무슨 소리야. a제곱이 지금 만약에 9가 여기 이렇게 있어. 9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보면 10. 9가 여기 있어. 9가 여기 있을 때 정수 조건 안 생기지? 정수 안 생기지? 그럼 9가 이렇게 안에 있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럼 a제곱이 어디까지 커질 수 있어? 그치? 10까지 커질 수 있지. 그러니까 a제곱은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1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됐어? 그러니까 여기 9가 막 이렇게 있으면 그냥 터무니없이 당연하게 정수해가 존재하지 않잖아. 근데 우리가 어느 경우까지 고려를 해보자고. 얘처럼 이 안쪽에 들어갔을 때도 괜찮나? 까지 고려를 해보자고. 그럼 9가 이렇게 안쪽에 들어갔을 때 어차피 여기는 뻥 뚫려서 카운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누구만 안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 10만 안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 됐어? 그래서 a제곱 10까지 가능하니까 실제로 정답은 뭐라고 써야 돼? 아이고. a 값은 2보다는 크고 몇 이야? 루트 10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간혹 가다가 애들이 이제 여기를 체크를 안 하고 답을 막 서술형 같은 데 쓸 때 이것만 쓰는 경우가 있어. 그럼 돼 안 돼? 안 돼? 선생님 이거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이렇게 써야 돼? 알겠지? 선생님 왜요? 따지지 말고 감점당할 요인이 있냐 없냐인데 이거 A가 2가 없으면 여기는 음수도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감점당할 요인 없이 써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163번은 같이 하자. 이제 다음 시간에 너네 이거 다 틀리게 변형을 해볼게. 미안하다. 난 할 수 있어. 아니 이거 언제든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 이거 과도적 문제. 꼭 틀리게 만들어 볼게. 이러면 뭐 이거만 풀면 아니 그 복잡하게 만들겠다가 아니야. 틀리게 만든다니까. A 고등학교 학생들은 방학 아무튼 그래서 의자의 개수를 내가 x개라고 줄게. 그럼 학생 수는 얼마야? 그래 5x 플러스 9. 이거 쉽다고. 그럼 5x 플러스 9는 그 밑에 봐봐. 여기서 너희가 잘 선택해야 돼. 6명씩 앉으면 의자가 한 개가 남는데 그럼 내가 의자 몇 개 사용한 거야? 그치 x-1개를 의자는 x-1개를 사용을 했는데 마지막 의자에는 몇 명부터 몇 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야? 1명부터 6명까지 앉을 수 있지. 그럼 의자 꽉 찬 건 몇 개야? 6x 마이너스 x-2개씩은 꽉 차 있다라는 거야. 네. 됐어? 그럼 최소는 여기에 1명, 최대는 여기에 6명. 그러니까 식 이렇게 써주면 돼. 네. 그래서 여기 x-1이 오는 게 아니라 저거보다 하나가 적어야 된다는 얘기야. 왜? 꽉 차 있는 건 그거보다 하나 적고 마지막 하나의 의자에는 몇 명이 앉아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밥 먹고 와서 8시까지 늦지 않게 들어. 잠깐만. 소리하기 전